이번 시간에는 준공 및 인수 시험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시험의 39페이지부터 7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다. 무선기지국 설치 준공 시험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준공하였기에 잘 될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김희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 시스템 준공 및 인수시험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무선통신 시스템계의 백과사전 김창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환입니다. 오늘 학습할 준공과 인수시험은요, 공사가 완료되고 용어만 듣고 유출을 해보자면 무선 시스템 공사를 마무리시켜서 넘긴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준공 시험하기는 무선통신 구축 지역에서 무선통신 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인수시험은 준공 이후에 고객에게 인수될 때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열심히 학습하시다 보면 앞선 사례 같은 어려움도 잘 해결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테스트를 거쳐서 상품화 시킨 후에 고객에게 판매할 때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고객에게 인수하기 전에 확인이니까요. 더더욱 중요하겠네요. 오늘의 학습 내용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NCS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시험에서 능력 단위 요소 준공 시험하기와 인수 시험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무선통신 시스템 설치 환경 지역에서 시스템이 정해진 규격과 성능 시험 계획서를 토대로 시험할 수 있으며 무선통신 시스템의 단위, 종합, 준공 시험의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수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시험 시 인증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통신 준공 및 인수 시험 수행 결과에 대한 시험 결과 보고서와 시험 결과 종합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학습 내용으로 여러분은 준공시험과 인수시험에 대해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선수학습은 시험 장비에 대한 이론, 자료 검색 및 컴퓨터 활용 능력, ISO 9001 품질 경영 매뉴얼과 무선통신 규격, 무선통신 법규에 관한 지식이며 핵심 용어는 시험 계획서, 시험 절차서, 시험 결과 보고서, 분량 분석, 무선통신 시스템 측정 장비, 무선통신 규격, 환경시험, 인증기관입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커뮤니케이션상 힘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저희 내부 부서와 다른 부서 간의 업무 협조를 하는 일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아직 경력이 부족해서인지 타 부서의 업무 협조를 부탁할 때 적극적인 호응이 없으실 경우 매우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많이들 바쁘시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좀 그래도 아쉬워요. 준공 및 인수 시험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궁금한 것이 있나요? 저는 시험에 임할 때 정직한 자세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규격을 벗어나는 항목이 발생되면 감독관에게 거짓말을 할까 말까 하는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정직한 자세로 관련된 모든 내용을 감독관에게 일일이 보고하는 일이 어떨 때는 더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앞에 질문자의 말씀이 저는 참 공감되는데요. 저 같아도 시험 오류가 났을 때
이걸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할지 참 고민할 것 같아요. 혹시 박사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저도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감독관을 소개를 하지 말고 정직한 자세,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관련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이후에 감독관의 업무 지시를 받아 시험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잘못을 덮는 일은 차후에 아주 더 큰 잘못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거는 언젠가는 밝혀질 수 있고 또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이후 진행도 어려울 거는 같아요. 시험에 임할 때 안전에 임하는 자세와 더불어 정직한 자세로 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먼저 준공 시험하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준공시험은 공사 계약자가 공사 계약 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시방서대로 완료한 후 전 부분에 관한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수행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준공시험 시 공사의 담당을 맡은 책임자는 해당 공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를 수행하는데요. 구축 지역에 대한 환경 분석 후 시험을 진행할 때 안전에 주의하고 실전 시험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관련 이론을 습득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구축 지역의 성능 시험 계획서 작성 그리고 시험하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ISO 9001 품질 경영 문서, 통합 시험 결과 보고서, 그리고 시험 성적서 등이 있네요, 박사님. 네, 실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구축 지역의 성능 시험을 위해서는 계측기와 측정 보조 물품이 있습니다.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하야겠습니다. 준비, 그리고서 이 무선통신 시스템이 설치된 준공시설에 관해서는 이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거 맞죠? 네, 준공시설은 공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준비하도록 하고 기타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구축지역의 성능시험계획서 작성 및 시험하기에서 수행 순서 첫 번째는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지역에 설치하고 환경 분석을 합니다. 환경 분석 시에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전기시설의 전원 설치 상태, 비상전원 설치 상태, 접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 공조시설에서는 무선통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항온, 항습 상태를 확인하고 장비시설에선 시스템 간 물리적 정상 연결 상태를 점검합니다. 보안시설과 조명시설도 각 내용에 맞게 환경 분석을 하도록 합니다. 수행 순서의 두 번째는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기입니다. 준공 설치 지역에서의 주변 환경 분석 이후 해당 내용에 맞게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성능시험 계획서는 통합시험 결과보고서의 내용의 기준과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공사 시 무선통신 시스템 연동하기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나면 무선통신 시스템의 설치 환경 지역에서 성능시험 계획서를 토대로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때 준공시험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때는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공사 부분의 내용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시험 항목을 제시하는데요. 이때 시험 항목은 실제 설치된 시스템의 환경 및 상황에 따라서 가감될 수가 있습니다. 준공 검사를 수행할 때 필요에 따라 감독을 입회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공 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시험 결과물에 대해서는요, 검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종료하게 되는 것이죠. 부대공사의 하드웨어 공통 점검 사항은 장비 배치, 각종 철과 케이블 등 화면에 제시되는 표 내용과 같습니다. 각 항목과 검사 규모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유기 및 직류 전원 장치 성능 시험을 할 때는 다음의 항목들을 시험합니다. 정유기 관련 시험 항목을 성능 시험하며 직류 전원 장치는
직류 제어반, 교류 배전반, 그리고 정유기 부하 전류에 관한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전기 성능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축전지는 부동 충전 전압, 부동 충전 전류, 내부 저항, 그리고 AC 리플 전류를 시험 항목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정전 전원 장치, 즉 UPS라고 하죠.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은 시험 항목으로 성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시스템의 물리적인 상태 시험 점검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총 7가지 항목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먼저 잡 드로잉에 의해서 적정한 장비 설치와 각종 철가의 설치 점검 항목은 시공 상태 확인, 적정 위치 시공 확인, 그리고 케이블 렉 설치 상태 확인입니다. 스크루, 볼트, 너트, 앙카볼트 치부와 조임 점검 상태 항목은 첫째로 각종 스크루, 볼트, 너트 치부와 조임 상태 확인, 둘째로 앙카볼트 치부와 조임 상태 확인입니다. 케이블 색별 랩핑 상태와 커넥터 연결 및 접속 시공 점검 상태 항목은 케이블의 색별 랩핑 상태 확인, 접속선 치부 및 접속 상태 확인, 그리고 커넥터 연결 및 접속 시공 상태 확인입니다. 무선 통신 시스템의 기본 동작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장비의 기초 점검 상태와 장비별 기본 동작 시험 같은 항목을 점검하고 시험해야 되는데요. 먼저 장비 공통 사항의 장비에 대한 기초 점검 상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준공 시험을 하고 난 뒤에 성능 시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야겠어요. 네, 그렇죠. 중요한 시험 이후에는 기록을 남겨서 인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시간이 지난 뒤에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성능 결과 보고서 작성 시에는 품질 경영 문서와 ISO 9001의 품질 경영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기에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품질 경영 문서와 함께 ISO 9001의 품질 경영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는군요. ISO 9001 품질 경영 매뉴얼 중에서 시험 업무에 대한 절차에 의거하여 품질 경영 부서의 절차를 따라 작성하도록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준공 시험이 모두 완료되고 결과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총평을 해야 합니다. 총평할 때 시험 계획 단계, 시험 진행, 시험 결과 등 모든 내용에서 잘한 내용, 잘못된 내용을 파악하여 기록할 수 있는데요. 시험 시 문제점이나 개선점과 관련하여 준공 시험을 계획하고 이행 시 시험으로 인하여 인력, 비용, 시간 등에서 낭비되는 요소가 발견되거나 시험 결과에 문제되는 내용으로 시험이 진행되었다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기록하여 향후 동일 시험 시 문제가 없도록 정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수시험하기가 남았는데요. 인수시험은 준공시험 이후에 무선통신 시스템의 정해진 규격하에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박사님, 인수시험에 대해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무선통신 시스템이 원활한 상용 서비스를 위해서는 준공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인수시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납품에 대한 물품 검사가 인수시험으로 진행합니다. 계약 상대자가 설치 완료 일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인수시험을 신청해야 하고 계약 상대자는 인수시험 일주일 전까지 인수시험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 인수시험 행위 주체는 납품 담당자가 인수시험 검사자는 요청한 발주처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객이 요청하여 인수시험 검사를 하고 납품처가 인수시험을 진행하는 주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즉 KCA라고 하죠. KCA에서 시행하는
무선국 검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선국 검사란 허가받은 무선 설비가 전파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와 무선 종사자 배치 그리고 허가 시 지정받은 제반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사의 목적은 허가 시 지정한 출력, 주파수, 점유 주파수 대역폭 등의 기술 기준과 일정 수준의 무선 종사자의 배치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무선 설비의 성능 품질을 확보하고 전파 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불량, 불법 전파로부터 다수의 전파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선국 검사의 종류는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파법 제24조에 의하여 준공검사, 정기검사, 변경검사 그리고 임시검사로 나눕니다. 이 중 자주 하게 되는 검사는 아무래도 5년의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인 정기검사가 되겠지요. 기타 부대 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의 설치 시 설치 지역에 관한 기술 기준이 있는데요. 화면의 표에서 언급하는 법 조항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시험 계획서 수립 및 인증시험 시 적합 여부 확인하기 수행 실습입니다. 수행을 위한 재료와 자료, 기기, 그리고 안전 유의 사항은 화면과 같습니다. 인수시험 계획서 수립 및 인증시험 시 적합 여부 확인하기의 수행 순서는 첫째, 인수시험 계획서 작성. 둘째, 인수시험 진행. 셋째, 인증 기준에 관한 적합 여부를 확인 순서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그림과 같습니다. 시험 결과 보고서의 분석 및 판단과 시험 결과 종합 보고서 작성의 필요 지식으로 과업 지시서가 나오는데요. 과업 지시서가 뭔가요? 네, 과업 지시서는 발주처에서 발주 진행 물건을 발주하면서 계약 상대자가 이행해야 할 공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 상대자는 발주처의 과업 지시서를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과업 지시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인수시험에 반영합니다. 네, 일종의 작업 지시서 같은 거군요. 상세한 업무에 대한 요청사항을 문서를 통해 정형화한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작업 지시서는 단기성이나 단순한 것이라면 과업 지시서는 공사나 시설을 진행할 때 발주처와 공사 담당자 간의 큰 업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업 지시서는 수행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수행 내용 및 내용이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인 과업 지시사항은 옆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실까요? 먼저 과업 개요는 해당 과업에 대한 과업 배경과 그에 따른 목적을 기술하는데요. 해당 과업의 개요를 설명함으로써 전체 과업 범위를 과업 지시를 이행하는 당사자에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정리된 내용을 말합니다. 세부 과업 내용은 과업 추진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며 시스템일 경우에 실제 과업을 이행해야 하는 과업물의 사양 또는 규격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에 과업물의 주요 구성에 대한 중요사항을 명시하고 기타 과업 이행 시 과업 이행자가 과업 전 실수나 업무상 과오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과업 이행자는 과업 지시서 중에서 세부 과업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과업 성과물은 과업 이행자가 과업 지시서를 이행할 때 과업 시 어떤 공정으로 이행하며 그에 대한 산출물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 이행 공정을 이행자가 정확한 공정하에 작업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공정사항이 기술되어 있으며 과업 이행을 위한 과업 지시물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조금 전에 그 수행한 인수시험 계획서 수립 그리고 인증시험 시의 적합 여부 확인하기, 수행하기 이게 또 나오네요, 이게. 네, 이름이 동일하고 자료기기 유의사항도 동일하니
헷갈리죠? 예, 예. 이번 수행 과제는 재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예? 재시험이요? 아니 인증 시험을 했는데 또 이거 재차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 놀라실 필요 없고요. 인수시험 이후 얻어진 결과의 중요 시험 항목에 대해서 불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죠. 아, 그렇네요. 그럼 박사님 그 중요 시험 항목에 대해서 불합격될 때 발주처 감독이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재시험을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인수 재시험 이후에는 앞에서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험 결과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계약 상대자는 발주처의 검사관 입회하에 인수 시험이 종료되어 합 판정을 받으면 무선통신 시스템 인수 시험에 관한 시험 결과 종합 보고서를 작성한 후 필요에 따라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 간에 각각 한 부씩 나누어 가집니다. 시험 결과 종합 보고서의 작성 방법에 대한 차례는 지금 보시는 표를 참조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대 공사의 하드웨어 공통점검 사항으로 장비 배치, 각종 철가, 케이블, 제어선 및 전원선, 유닛, 각종 볼트류, 퓨즈류, 배관, 케이블 트레이, 먼지 관리 등이 있습니다. 정류기에서 직류 제어반 설정값과 부동전압, 부동전압 축전지, 충전전류 확인, 병렬 운전 상태를 점검하고 고조파 전압과 전류 등을 시험합니다. 또한 직류 전원 장치에서는 직류 제어반과 교류 배전반과 정류기 부하 전류에 대해 성능을 검사합니다. 축전기는 부동 축전 전압, 부동 축전 전류, 부동 충전 전압, 내부 저항 체크, AC 리플 전류를 확인합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UPS는 부하 분전반 NFB 과열 여부, 교류 입력 전압의 허용 변동 범위, 교류 입력 주파수의 허용 변동 범위, 교류 출력 전압 안정도, 교류 출력 주파수 안정도, 바이패스 동작 시험 등을 성능 시험하도록 합니다. 무선 통신 시스템의 물리적인 상태 시험 점검은 7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무선 통신 시스템 시공 상태 및 각 설치 상태, 스크루, 볼트 등과 같은 조임 점검 상태를 점검합니다. 또한 케이블 색별 랩핑 상태와 커넥터 연결 및 접속 시공에 대해서도 점검합니다. 이 밖에도 무선통신 시스템 케이블 포설 상태 점검 상태, 퓨즈류, 전격값 삽입 여부 점검 상태 등이 있습니다. 무선통신 시스템의 기초 점검 및 기본 동작 시험으로 UTP 및 광케이블 도통 시험, 절연 측정 시험, 유닛 및 케이블 시험과 같은 장비의 기초 점검이 있습니다. 장비별 기본 동작 시험 항목에는 시스템 초기화 재시동 기능, 유지 보수 기능, 호 처리 기능, IP 할당 기능에 대해 점검 시험하도록 합니다. 인수시험은 준공시험 후 무선통신 시스템의 시설 상태, 성능, 품질 등이 정해진 규격 하에 정상 작동 여부를 최종 확인, 장비를 운용 및 관리하는 부서 주관으로 진행합니다. 무선국 검사는 허가받은 무선 설비가 전파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 기준의 적합 여부와 무선 종사자 배치 및 허가 시 지정받은 제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과업지시서는 발주처에서 발주하면서 계약 상대자가 이행해야 할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계약 상대자는 발주처의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인수시험에 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 시스템 시험의 준공 및 인수시험 하기를 배워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뽑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실무에서 준공시험은 공사 이후 ISO 9001 품질 경영 절차에 의해 실시하는 공사 담당자가 시행하는 것이고, 인수시험은 발주처와 공사 담당자 간에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끝까지 도움 말씀 주셔서 이번 학습이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무선통신 시스템 시험 준공 및 인수시험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